근데 이제 탄핵 심판 이제 어제가 11차로 최후 진술까지 한 건데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만장일치로 나올 거는 예측이 되고 감히 좀 전망을 해보자면 그런데 내일 이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기사들 찾아보면은 헌재에서 최상목이 왜 임명 안 했어? 위헌이야라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렇- 그 정리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변론 중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전에 얘기했던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변론이 다 끝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 없고 다만 이번에 임명될 마 재판관은 평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명이 평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하나의 증거예요. 뭐가 증거냐? 전에 이제 그 이진숙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네. 헌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명의 재판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거라면 다르게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6명으로도 부족한 숫자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요 케이스에 대입해 보면 마은혁이 있든 없든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명, 두 명이 결론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8대 0을 얘기하는 거예요. 8대 0. 뭐 예를 들어 5대 3이다. 그럼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서 마은혁까지 평의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5대 3이다. 네. 또는 4대 4다 이러면은 그죠?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평의에 어떤 참여를 임명이 되더라도 평의에 못하죠. 참여 못한다. 예. 왜냐하면 변론 절차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터디가 안 돼 있는데 평의에 껴서 다른 스터디가 된 사람하고 동등하게 얘기 나온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서 8명이 평의는 진행한다. 8명이. 예. 오케이. 이거 기사만 보면 굉장히 뭐 엄청 미뤄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예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뭐 갱신 절차 나오고 뭐 그럼 변론 기간에 변론 기간 변론 중에. 기간에 변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헌재도 타이밍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에서 지연되느니 변론 끝나고 임명하고 대신에 이제 평의는 하지 말고 평의에는 개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그때 한번 증거 조사 안 하고 마치 변론 종결 어제 한 것처럼 그냥 쭉 입장만 들은 날 있잖아요. 아, 네. 그 그런 구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중간 중간에 감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뭐 마흔이 없어도 결론에 큰 영향은 없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변론 끝나고 임명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가 25일이었고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선고 지금 시기를.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때는 11일이 걸렸어요. 근데 과연 그거만큼 걸릴 거냐? 짧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월 7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짧게 보면은 짧게 뭐 보면은 예측의 예측해 공간이 보면 그보다 더 짧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3월 7일 뭐 그 언저리 얘기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보다는 우리 대선이나 이런 일정 생각하면 3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면. 예, 네. 예. 왜냐면은 7일 그 언저리는 연휴가 쭉 껴요 5월달에. 예. 그 정도. 어쨌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선거예요. 요일별로 보면 요일 보면 13일인가 그러면 3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일별로 보면 목요일마다 선거합니다. 예. 근데 마은혁 후보자는 그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상목은 바로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처분 사건도 같이 있거든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것까지 같이 선고하면 그냥 아예 가처분의 효력으로 마은혁 재판관에게 헌재 재판관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일단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 임명하든 안 하든 일단. 예. 왜냐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헌재 결정 나오면 바로 임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직까지도 안 냈기 때문에 뭐 네. 지난번에 무슨 뭐 법무부랑 뭐 협의하게 뭐 예. 얘기를 뭐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 말고는 나온 입장이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달라진 게 마용주라는 대법관 후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예, 요즘 마씨들이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는 없어요. 논리상. 논리상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임명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최상목 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뉴스가 너무 쏟아지니까 네. 저는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이 최상목 권한대도 진짜 이 내란이랑 지금 자유롭진 않거든요. 이제 자유롭지 어쩔 수 않죠. 없이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하여튼 또 명태균 게이트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녹취 터지고 하니까 최상목이 약간 네. 쓱 그러니까요. 살짝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리가 검찰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에 대한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고 명태균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란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계속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CCTV나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거고 수사 범위나 내용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명태균에 대한 것도 계속 이렇게 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처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지금 관리를 검찰이 하고 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은 지금 특정한 세력에 입을 수 있는 정치적 피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고려하면서 재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지, 누구를 죽일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론 그 뉴스의 흐름을 그 판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와 진짜 짜증나는데 검찰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해요. 사실. 검찰 그러니까요. 다 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선택적으로 이렇게 까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씨 생각이 나는데 뭐 이건 뒤에 얘기하고 왜냐면 네. 선택적으로 이걸 자꾸 오픈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언론인이랑 이제 포털이랑 또 연결이 돼서 포털에 많이 실리는 보도. 요게 이제 다수의 시민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 착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전혀 쓸데기 없는 얘기들도 막 걸려.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길 따옴표. 이런 마치 진짜 되게 비중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데 진짜 의미 없는 건데. 네, 진짜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다. 요거 그냥 따옴표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네. 언론이랑 이렇게 같이 협업식으로 해가지고 협업이란 말 하니까 또 이제 그 CBS 김현정 교수 생각이 나네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어떻게든 다 이준석으로 다 돌아가요. 그냥 연결됩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해놔갖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사실 그 윤석열 쪽이 지금 그 써는 논리 이건 이제 또 국정원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정원? 왜냐면은 뭐 지금도 어제 뭐 간첩 얘기하고 있고 아, 네네. 지금 뭐 반국가 세력 뭐 저희 반 대한민국 세력 얘기했고 맞아요. 그 키워드가 원래 이명박 국정원 때 나왔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세훈이 당시 종북좌파 척결 TF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설계했던 내용하고 지금 노상원 메모에 있는 메시지하고 지금 되게 유사하거든요. 거기에도 막 척결 얘기 들어가 있고 네. 당시에도 뭐 사이버 계엄을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하라는 개헌법 개정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윤석열이 이게 실행에 옮긴 거였고 지금도 그래서 뭐 계속 간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왜냐면 스카이데일리가 아하. 국정원하고 깊이 연관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세의 비밀 이희천 씨가 정기적으로 필진으로 참여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 중국인 간첩 얘기하고 근데 그 소스는 또 캡틴 코리아 이번에 구속된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안병희 씨인가요? 안병희 씨.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 파면은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해도 저들은 어차피 이제 부정 빌드업을 쓴다. 그럼 예를 맞아요.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이번에 헌재에서 좀 내용에 담는다. 선거 내용에 담으면 야 이거 그러니까 헌재를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안 담는다. 그럼 안 담는 경우에는 봐봐라.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헌재가 지금 회피하는 거다. 외면한다.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공격을 해서 쭉 여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망가졌지? 하루아침에 참.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녹취 이야기 아까 했으니까 요거 이제 중요한 녹취라서 한번 좀 듣겠습니다. 뭐냐면 김건희의 목소리를 드디어 우리가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김건희가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누굴까요, 도대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진우 기자께서 공개를 하신 건데 또 이제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겠지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네,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의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근데 이게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되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관련된 저런 녹취들 그리고 뭐 캡처본 돼 있는 것들 USB로 해가지고 10월 그러니까 10월쯤에 20 며칠인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 USB를 줬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측에서 그 받은 거는 맞는 것 같고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조선일보를 통해 용산으로까지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는 뭐 이런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녹취 내용을 좀 알았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조선일보 기자 받았고 10월에 이미 받아서 기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측에서 받았고 그렇죠. 받았고 들고 있었던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왜? 네. 보도를 안 썼기 때문에. 보도를 안 쓰고 들고만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명도 했습니다. 뭐냐? 보도를 하려고 명태균 씨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들은 김건희 씨의 저 조선일보 내가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저 통화 시점은 계엄 이후라고 합니다. 계엄 이후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계엄 되는지. 이후면 최근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제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신 거 들었는데 계엄 이후. 그 내란이 터지고 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그 네. 와중에도 조선일보에게 왜 이렇게 김건희는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녹음 파일을 작년 10월 한 25일 무렵에 이미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들고 측에서. 있었고, 그러면은 단순히 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저걸 가지고 뭘 하려 그랬었나? 그래서 화가 난 건가? 그런 그냥- 의심은 그냥 들죠. 들고 있었고 보도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죽여버릴 거야, 폐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오히려 땡큐인 입장인 건데 사실 네. 그들 입장에선 이사님의 추측이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뭐 뭔가를 이제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이런 멘트가 나와요. 다 사람들 말을 듣게 하고 지네들 말을 다 듣게 하고 그래요?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맞아. 갑자기 준비가 안 될 거예요? 아 되네?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지금 봐요. 말을 듣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말을 듣게 하고 네. 듣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뒤로는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동거래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선일보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보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요 정도 추측이에요. 이게 다 추측이고 머리에서 시나리오 그려본데. 근데 왜 폐간? 오히려 고마워야죠. 그쵸. 이사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데도 보도 안 했으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고맙다. 역시 그래도 네가 보수 정권의 그거구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화는 폐간 시켜버릴 거야. 목숨 걸고 폐간 시켜버릴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네. 김건희와 윤석열의 성격상 너네가 감히? 라는 생각이 들어야 폐간까지라도 언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뭔가 말을 자꾸 듣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 네. 그리고 그 배우엔 또 뭔가 기업들도 있었나? 음. 저 멘트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내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보면은 이 내란을 왜 일으켰을까 정말 뜬금없이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예전에 네. 좀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자꾸 임기단축 개헌이나 이런 쪽을 계속 조선일보나 몇몇 보수 매체들이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임기단축 개헌하고 차라리 빨리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보수 매체들 중심으로 대통령실 쪽에 자꾸 얘기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죠. 뭐 다 나중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이거 모르겠. 진짜 하여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김건희 저 인식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는 그쵸. 내가 해내겠다. 아니 극도의 분노잖아요. 네. 극도의 적개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오면서 라디오 인터뷰들 많이 들었는데 다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다른 매체들에 비하면 가장 윤 부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비호하는 기사를 많이 썼던 매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혹시 물밑에 뭐가 있었나? 그죠? 네. 참 이게 참.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추측인데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명태균 씨가 10월에 조선일보 쪽에 이 파일을 건넸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 보고서는 11월에 검찰 쪽에서 창원지검에서 계속 완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펼쳐봤을 때 요 USB에 들어있던 녹취를 다 들었고 근데 윤석열은 11월에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누군지도 몰랐다. 몰라. 뭐. 그런데 우리가 들은 녹취에는 확실하게 윤상현이라는 걸 알고 상현이라고 부르요. 상현이. 그렇죠. 상현이. 공관위원장이 상현이니까 네. 자기가 너무 확실하게 몇 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받았고 거짓말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까지 있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면 11월 7일에 했던 담화는 완벽한 거짓말이 이거 돼버리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죠 뭐.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빼박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확실한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상상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상 지금 거의 실체가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지금 극도로 폐간까지 시켰죠. 목숨 걸고 폐간시킬 정도의 뭔가 다급함과 분노가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계엄과 연결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그 어제 공개됐던 그 녹취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으로 시작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밀라 잘 될 그랬다? 거예요. 네, 네. 밀라고 했다. 그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짜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공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됐었고 움직였는지가 이제는 다 드러난 거고 네. 육성까지 다 공개됐고 또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고 그건 하나로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누구도 반박을 못 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건 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너무 궁금하다.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뭐 물론 전혀 기대를 아예 안 했지만은 이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일보 메인에는 이거 관련된 기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래요?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조선일보 측에서는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그 기사 외에는 없습니다. 와, 제가 아까 한 7시쯤 방송할 때는 조선일보 이 메인 가장 큰 뉴스가 네, 봤어요. 출산율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로 바로 바꾸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거 관련된 건 안 보입니다. 폐간 관련된 뉴스는 뭐 계속 기대할 바도 아니지만 계속 입장을 밝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너희는 폐간 대상이 되냐? 근데 상식적이면은 굉장히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언론사 입장에서 분노해야죠. 네. 분노해서 막 이런 걸 언급하다니 네. 하면서 뭔가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가 있든 노조가 없든 기자들이 막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폐간 대상이냐? 네. 뭐 언론의 자유를 뭐
그게 아니라 야 입 다물고 일단 빨리 지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그쵸. 화재가 전환돼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게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안에서 내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사실 조선일보 다 그런 거 맨날 갖고 있으니까 네. 여전히 그러니까 김건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저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와 국정원 오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최순실을 몰랐었어요. 아, 근데 삼성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삼성은 알고 있었잖아요. 말 사주고. 말 사주고 네. 뭐 우린 몰랐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우리는 명태균을 몰랐어. 그렇잖아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도 에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조선은 그 무렵에 이미 이걸 다 들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럴 수 그죠? 있네. 네. 최순실도 원래 갖고 있었다가 딴 데서 터트리니까 그때 막 갑자기 옛날 막 갖고 있었던 거 풀기도 했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런 권력과 언론이 수시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언론이 완벽하게 독립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정언유착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그 해명으로 치면 이제 하나가 우연이었다. 우연이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류가 좀 있었다. 세 번째 협업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투혼이란 분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투혼이란 분이 이렇게 아 채팅에 채팅에 투혼이란 아 차라리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러세요? 투혼이라는 분이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방향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채팅을 종종 읽어드리는데요. 조선이 그 정보를 업체에 넘기고 업체가 윤한테 사업 딜을 한다고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추측하시는 거겠죠. 추측하시는 거겠죠. 네. 네. 업체에 넘기고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이런 뭐 이렇게 추측들이 난무하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내는 게 밝혀줘. 중요할 우리는 것 그렇지 같다. 않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죠. 하여튼 제일 큰 궁금증 김건희가 이렇게 분노해서 폐간시킬 정도로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를 했는지 네. 그거는 꼭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희도 이사님 지적대로 갖고 있는데 보도를 안 했다면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원래는 그쵸. 예, 왜 폐간을 시키려고 그랬냐. 예. 어떤 걸 요구? 너무 재밌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자, 근데 지금 뭐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5월 9일 이제 윤석열의 목소리, 김건희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김영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준비되셨어요? 이사님? 아 옵니까? 요때 이제 당대표가 이준석 아.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연락 주고 받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그래프 있습니까 혹시 저희? 예,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명태균과 이준석의 카톡 저렇게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받고 여론조사들을 보내더라고요. 앞서는 여론조사들을. 근데 이것도 이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4월 4일, 4월 7일, 4월 24일에도 김영선이 이제 민주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를 보냅니다.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24일에 여론조사를 받고 나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 라는 답장도 하네요. 이준석 의원은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탁 줄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재주가 있다. 이런 네.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것만 보면. 그쵸.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잠시만 요 함 교수는 누구임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함 교수는 함성득 교수죠. 네. 윤석열 쪽과 라인이 닿는 다이렉트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윤상현 쪽하고 아주 친하다던데. 윤상현 쪽. 친하다고 제가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요렇게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랑도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건데, 그럼 그들의 계획이 뭐였냐? 이미 뭐 강혜경 씨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동안 이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음. 이제 봤을 때 좀 자기 좀 생각이 뚜렷하고 이러면 쉽지가 않은데 저 윤석열 보니까 딱 여기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헌해가지고 뭐 이준석이 막 등판해서 뭐 예를 들어서 8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자기네들의 이제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도 뭐 2027년 되면 이준석 대선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띄워주고 명태균 씨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설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윤석열 이준석 사이가 좀 어느 정도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둘이 막 별의별 쇼를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준석은 뭐라 그랬냐면 공개적으로는 뭐 윤석열 엄청 막 불의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 3월에 되고 나서 6월에도 지선이었잖아요. 그때도 뭐 대통령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막 띄워줘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나락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이 무슨 뭐 윤석열 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면서 그때 무슨 말했냐면 저거 여론조사 표도 못 보는 놈이다. 막 그냥 뭐 지지율 5% 올랐어.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합니다. 알고 있었단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그리고 명태균 관계도 몰랐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개고기를 팔아왔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근데 이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나오는 것들 해야죠.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일보도 잘 보도했던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 부부뿐만 아니라 공관이라든지 당 대표까지라든지 이렇게 다 나름 포섭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네. 건데 실제로 그렇게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근데 수사도 한번 받긴 받았을 걸요. 창원지검에 한번 갔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준석 씨가 자꾸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지금 게다가 다른 큰 이슈들이 있어 묻히는데 맞아. 김건희 구글 드라이브 갖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 막 뭐 혼자 귀국한다 그 해외 갔다 올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검찰은 이런 거 못 본 척하냐? 이거 뒤집어서 맞아요. 구글 드라이브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쵸. 그리고 되게 내용이 많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근데 그런 거 네. 지금 싹 다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까면서 나불나불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동훈은 뭐 합니까 지금? 자기 캐릭터 겹치니까 막 계속 조롱하고 있는데 맞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이 먼저라 생각하면 이준석 저 가만 냅둘 거냐? 이건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 안 돼요? 읽으셔도 됩니다. 예, 조생귤님이 주민 씨 오늘따라 더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직접 읽으신다고요? 야 최고입니다. 네. 네. 조생글님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생귤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아닌 것 같고 뭐냐 의혹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의원 공천 개입은 한것 같고 확실하고 했고 네. 했고 예. 이건 확실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에 잘 안 되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네. 거니까 네. 이거는 확실히. 예. 그래서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 공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알고 있었다. 누가 알고 있었죠? 왜냐? 네. 5월 9일 윤석열 명태균의 통화 있기 전 5월 9일이 된 자정에 이준석이 이미 알려주잖아요. 그쵸. 김영선 경선하라는데 이거를 왜? 왜? 네 말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당 대표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보수 정당 제일 큰 당의 당 대표가 민간인한테 이
공천 관련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예. 특히 이준석 씨가 자꾸 이제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무슨 여의도 연구원의 정식 조사 뭐 참고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 하는데 아까 한국일보 보도 말씀 박주민 의원님 주셨듯이 거기에 보면 이제 지상욱 씨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상욱. 예, 지상욱 당시 여의도 지상욱, 연구원장. 예, 예, 그래서 나오죠. 여연 원장 얘기 나오고 심지어 명태균이 주변 사람들 여연 자문위원으로 막 넣고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장난이란 거고요. 이준석 씨가 초창기에 그래서 무슨 성적 조작 비유하고 무슨 뭐 비율 보정 얘기해가지고 엄청 그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었냐면 명태균은 대체적으로 사실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 최근에 명태균 측 남상건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소에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 입 열면 끝장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최근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준석의 말대로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만 말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결국 명태균이 입 열면 끝장난다. 이 말은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SBS 단독으로 나온 게 요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방송사들이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